자, 교사분들과 멘토분 잘 매칭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지금 교사분과 멘토분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 시간은 교사분들과 멘토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구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호요. 저희가 이렇게 짝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또 선생님들이 어떤 단결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팀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만들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죠. 자, 꿈의 이야기.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끝날 때 항상 하는 인사를 구호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별, 뮤지컬 별, 화이팅! 깔끔하네요. 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교사분들과 멘토분들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배영초등학교 뮤지컬 별 동아리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도 김찬호 멘토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동아리 활동의 1년 활동을 기획하고, 그다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창작하고, 그다음 아이들 관리하는 거를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멘토 선생님 역할은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야기 흐름들 그리고 아이들과의 일정에 맞춰서 이 전반적인 공연의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뭐 동선을 만든다든지 함께 춤을 쩐다든지 하는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연에 들어갔을 때는 뭐 조명이나 음향이나 뭐 소품, 의상 같은 경우들도 담당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부산 대연초등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동아리 이름이 이제 옹골찬 시네드 대연입니다. 그래서 영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은 뭐 아이들을 모아주는 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날뛰지 않도록 좀 자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좀 반칙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일단 수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뭐 돈도 좀 필요하면 제가 가서 좀 마련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조금, 저희는 초등학교니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 네, 근데 뭐 비슷했던. 멘토 선생님께서 이제 애들 모아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영상 만드는 거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만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들 뭐 연출, 카메라, 뭐 배우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애들 분담을 해줬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배고프면 간식 같은 거 사오시면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어찌됐건 영상 만드는 이 과정을 제가 뭐 카메라부터 뭐 이렇게 그 역할 분담, 이런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 학을 마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짜고, 예산적인 부분, 계획서, 그다음에 뭐 정산 보고서 이런 쪽 행정적인 부분을 주로 맡아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끼리 이제 저희가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공연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워 나가면서 같이 좀 이야기도 소재도 찾아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좀 그 만들어진 이야기를 한번 연기도 해보고 동선도 만들어보고, 그런 전체적인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공연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초기에 멘토분들과 교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어떤 사례로 초기에 진행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바쁜 시기 중에 하나가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저희는 미리 좀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작년에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뭐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어떤 활동을 우리가 만들어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생님과 또 같이 한 학생들과 저와의 호흡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1년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영상 쪽은 어떻게 초반 작업을 진행을 하시나요? 나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뭔가 그 뭐 뮤지컬이나 아까 뭐 연극하는 파트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초기 단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그 관계가 빨리 친밀해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선생님이랑 이 아이들이랑 제가 어떻게 해야 빨리 이제 친해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다리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면 되게 수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초기 단계에서 그런 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보를 많이 나누시는 편이네요. 정보 같은 거 대안학교도 제가 갔었었는데 대안학교에서는 특히나 이제 정보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저와의 아무래도 이제 대안학교에 워낙 개성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는 좀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이 아이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해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수업 진행할 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질문이 있어서. 아 질문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미 그 동아리를 계속 해왔던 아이들이라서 네네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서 네네네. 좀 이제 친근해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혹시 네. 이제 선생님 좀 중학생들 처음 본 아이들 만나는데 네네. 아이스 브레이킹의 어떤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기간이 아이들 그쵸. 왜 보통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빨리빨리 친해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처음에도 저 되게 그 처음 수업을 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 두 번, 세 번 이제 다른 학교들도 하고 하면서 나름 노하우 아닌 노하우는 저를 좀 애들이 초반에 좀 만만하게 네, 저 약간 좀 허술하고 막 약간 좀 말도 약간 일부러 더듬기도 하고 미안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럼 애들이 되게 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좀 만만해도 봐겠구나 하지만 이제 수업에 들어갔을 때 뭐 영상 만들고 정말 중요한 어떤 수업에 있어서는 좀 차갑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런 걸 지켜줘야지 하는 선은 확실히 이게 친밀하게 내가 다가와서 우리가 어떤 그 관계 형성은 됐지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하기로 한 어떤 약속이니까 이거 할 때는 되게 잘 지키자는 그런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영화 동아리 자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이 두 개 다 플레이를 하니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초기 단계에서는 시간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그러니까 이 형태를 잡기에는 조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리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방과 후 2시간은 무조건 할애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매주 시간에 맞춰서 제가 선생님께 이제 커리큘럼을 좀 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딱 공지를 하면 그대로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에너지 분산을 아이들 활동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처음 선생님하고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어떤 과업보다는 좀 친근해지는 시간을 확실하게 좀 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거의 뭐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좀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활동이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초기 작업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2시간, 3시간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배정된 시간 중에 그래서 계획을 많이 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어떤 활동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 계획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멘토분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 멘토분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또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그 아까 찬호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그 영역을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 사실 이 부분을 먼저 조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노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대본일 수도 있고,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안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명확히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초반에 이제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나면 훨씬 이제 해 나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라는 에너지 생각을 소모가 좀 덜하고.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초반에 어떤 부분까지의 이제 영역을 나눌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먼저 합을 맞춰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이해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자면 자랑이 있는데 정말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호불호가 갈리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어떤 분은 학교 밖에서는 연락 절대 안 하고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요. 네. 싫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걱정되는 게 생기면 서로 그때그때, 저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강점도 당연히 알게 되고 서로 약한 부분도 알게 되고, 그럼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저는 약간 편안한 소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지금 소통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뭐 카톡이나 뭐 전화나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영상 궁금합니다. 통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같이 했던 활동에서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자라는 게 큰 방향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속속들이 나오는 아이디어들 이런 거를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소품 이런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나중에 가서 좀 부담될 수 있는 상황들에서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좀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할 때는 카톡 했던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디어들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카톡으로 많이 이제 정보를 모아놨다가 네네네. 다시 이제 대면했을 때에 그걸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네네. 과정을 또 끄신다는 거예요. 네네. 멋지십니다. 혹시 영상은 어떻게 또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풀어가시는지 궁금해요. 잘하는 타입.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상 대화는 이제 네. 카모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들하고 기록 같은 것들이나, 사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들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뭐 내일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벤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뭐 애들 사진을 오늘 갔다 왔다 이런 사진들, 아니면 내일 뭐 뭘 할 거라는 어떤 공지를 그렇게 올려서 무조건 동의를 받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멘토 스님께서 좀 활동하는 데 좀 마음이 편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영화제 갈 때 이제 선생님들을 좀 오시라고 하면 대부분 좀 바쁘셔서 못 오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애들이 뭐 상을 탔다가 이렇게 할 때는 좀 같이 오셔가지고 뭐 좀 회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들 계속 돈 벌어 오라니까 제가 예산을 좀 드리면 선생님이 좀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싶은데 좀 제약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팀워크 사실 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면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업무적인 소통은 좀 필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 협의도 되게 중요하고 그만큼 또 후협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을 배분하실 때에
뭐 앞뒤에 10분이라든지 5분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꼭 배정하셔가지고 멘토분들과 소통을 이렇게 몇 시간, 몇 차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동아리 활동 중에 협력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협력을 하셨는지, 또 활동을 어떻게 이제 아까 이제 너무 합이 잘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합으로 네. 협력을 하셨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눈만 봐도 아는 사람이라가지고 표정이 약간 근데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포지션이 좀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배정이 나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 2회를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창작하고 대본을 만드는 활동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선정하는 것 정도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선생님 오셨을 때는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저하고 소통을 또 평소 하셨으니까 그 노래를 와서 지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안무를 또 같이 만들어서 활동하시고 어느 정도 뮤지컬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포지션이 활동을 하면서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포지션이 나눠지면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뮤지컬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영상은 어떤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제 교육적인 부분과 어떤 실기적인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적인 건데 지금 현재 동아리 아이들이 6학년 조금 많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3학년 때 담임을 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초등학교 사실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3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버텨서 4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엄청난 상태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장비들 아이들한테 만지라고 해도 바로 촬영한다든지 편집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가니까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야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뭐 처음 가는 A, B, C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 하고 싶은데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그냥 쭉 달려 나가게끔만 도와드리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활동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멘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딱 정해지고 나면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일단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사실 편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게 다 잘라버리면 말씀 못하고 다 잘라버리면 좀 마음에 들어요. 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느낌, 너무 기술적이고 너무 또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으로 이게 아이들의 시선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초창기 할 때는 애들 영상이 너무 이제 제가 수준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막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똑같더라고요. 네.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맞죠. 그럼 좀 덜 부담가고 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부분이 아까 예산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 교사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그 예산을 멘토 선생님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연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선생님께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구입해야 되는 물품이나 소품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즉각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어서. 맞아요. 처음에 이제 예산 기획을 세웠을 때는 이제 교사분들이 먼저 썼겠지만 그 예산을 이제 배분을 한 다음에 충분히 이제 멘토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줌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왜냐면 아이들 이제 그 접속 환경도 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저희 온라인 환경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고 네. 줌을 딱 띄워놓으면 저는 계속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요. 아이들 따로따로 전화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상황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멘토 선생님이 최대한 이제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요즘 같은 이제 비대면 활동에서는 생각합니다. 좀 그러니까 서로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사 선생님, 멘토 선생님들도 하고 싶은 어떤 수준의 작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선생님들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그 기대를 아예 그냥 깡그리 없애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또 이제 사실 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더라고요. 특히 이제 관리자분들이 네. 한번 이제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뭔가 더 잘.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어떤 흐름과 같은 거라서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못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짜 전문가처럼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이니까 네. 일단 그런 것도 좀 버려두고 그냥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로처럼 보여도 아. 애들은 정말 행복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럴 때 좀 난처하다 이런 상황 좀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난 안좋은데요. 네. 안좋을 때 저는 작년에 했을 때 그 소통을 되게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약간 자리를 비워주시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일부러 약간 처음에 좀 학생들이 부끄러워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을 테니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하면 이제 그런데 꼭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선생님 노래 불러주세요라거나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를 이렇게 수업보다는 이렇게 재미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는 그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게 저의 이렇게 주 능력치가 아니다 보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무리 이렇게 잘 넘기려고 해도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나를 당황시킬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한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따로 그 친구들과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거나 상담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처음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색해하고 서로도 어색해하고 네. 저의 존재도 좀 어색해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그 활동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네. 이 학생들에게 그런 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추가적인 다른 뭐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연 관람도 작년에 많이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짧게 공연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스 브레이킹이 정말 빨리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돼서 약간 저도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얼마나 스스럼 없이 담당 선생님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의 발생되는 어떤 애로사항들은 교사와 충분히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사소리가 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역을 맡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들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이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바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어떤 금요일 2시간을 비우기가 사실은 어렵고 뭐 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나 책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활동이 진행될 때는 좀 사실 이불로 안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뭐 좀 아이들의 어떤 그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거는 말하면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는 걸 좀 아이들과 좀 미리 협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들만 집중하게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학생들은 좀 이제 도를 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아이들은 좀 불러내서 이제 좀 좋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줄 필요도 사실은 선생님들로서 필요할 것 같아요. 지켜야 될 부분들을 꾸준히 말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주변에서 또 들었던 애로사항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네. 이건 제가 겪은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제 진짜 그 이번에 저랑 함께 플레이 멘토 하면서 그 알게 된 지인이 말해준 건데요. 그 지인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의견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의견을 계속 내가지고 이 계속 맞춰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도 물론 이 수업을 좀 더 이제 이게 잘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흐름을 끊어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약간 그 친구랑은 다른 게 저는 좋았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막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떠냐. 근데 이제 그 수업의 맥이 끊겨서 불편했는데 반대로 저는 좀 편했다기보다 좋았던 게 어쨌든 수업을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선생님의 의견이라서 최대한 참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뭐 의견을 뭐 예를 들어 3-4개 내셨다고 해도 거기서 분명 좋은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 수업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네. 아이들도 그 사이에 더 좋은 어떤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식으로 맞아요. 의견을 제시를 했는가. 맞아요. 선생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 네네네. 스며드는 식으로 맞아요.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그 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제 불편하게 느낄 수 네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의견을 맞아요. 제시할 때에 교사분들도 최대한 이제 멘토분들의 진행 상황들 수업 어떤 진행들을 최대한 이제 존중해 주시고 맞아요. 의견을 제시하실 때에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수업 중간에 만약에 끊기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파워가 사실, 있는지를.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 멘토가 뭔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도 이 멘토분이 진행이 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인식될 그럴 수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작 전에나 물론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분명히 있고 물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좀 끝나고 얘기하는 방법도 따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초기 단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실제 수업에서 들어갔을 때 교사와 멘토 선생님과의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배분을 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조정이 필요하다면 수업 그 당시가 아니라 네. 좀 전이나 후에 네. 그리고 아이들과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자유롭게 네. 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영상하고 약간 뮤지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것도 있는 게 이제 처음 어떤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멘토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멘토 선생님들은 이걸 하면서 이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사실 다 네. 머릿속에 그리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선생님들은 그게 안 되니까 네. 당장 거기서 이걸 변형하고 아. 이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어떤 강사 멘토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향으로 좀 믿고 따라가는 게 아.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 끝이잖아요. 이걸 다시 뜯어 고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사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뢰. 네. 우선 선생님 혹시 또 주변에 또 들으신 이야기는 있을까요? 저도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조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정을 저희가 조율을 하는데 그 일정을 만약에 당일날 만약에 취소를 한다든지 취소를 좀 해주신다던가 뭐 당일날 뭐 시간을 좀 옮겨달라든가 뭐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는 그래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랑 만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저희가 한 학교만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학교를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혹은 또 본업적으로 이제 또 활동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자견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쪼개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일정이 당일날 갑자기 뭔가 깨져버리게 되면 사실 그 일정 굉장히 속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쇼. 처음에 이야기 계속 연관이 되는데 처음에 좀 탄탄하게 일정을 좀 짜두고 미리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행정적인 것에서 이해 부족이라고 보는 게 어차피 1시간이라는 거는 그 시간만큼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전날이라도 좀 뭔가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왔는데 수업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좀 진행이 안 되는 약간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좀 사전에 조금 미리 준비를 잘 음. 학교 쪽에서 선생님들 쪽에서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니까 네. 우리가 뭐 열정 페이는 절대 네. 있어서 안 되니까 좀. 이거는 아까 이제 자랑하셔서 저희도 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저희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멘토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 어쨌든 학교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공유가 된다면 멘토분들이나 교사분들 서로 느끼기에 이렇게 이 부분은 바뀔 수도 있었었지라고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불시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지가 된다면 특히 이제 멘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일정이 잡혀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약간 신뢰의 문제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약간 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어떤 약속을 정해야 될 때 아예 그냥 학교 우리 학사력이 있잖아요. 네. 저 그걸 아예 이제 틀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지워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행사가 있는 날 아예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적으로 저희는 금요일 날 방과 후 이 시간은 그냥 제가 그냥 정해놓는 거죠. 그럼 사실 저도 안 힘들잖아요. 애들 모이라고 말 안 하니까 네. 그냥 안 오면은 애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너 못 오면 너 못 온다고 말해. 근데 진짜 지속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들은 전 진짜 과감하게 내보내요. 근데 내보낼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애가 안 오면 영상에 안 나오게 되고 네. 자기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시간이든 돈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기본 원칙적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심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행정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들이 있을 텐데요. 네. 아시는 이야기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건 아닌데 뭐 사실 학교에서도 사실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멘토 선생님이 아니라 예전에 멘토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그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외의 과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속적으로 말했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명확하게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인 부분과 어떤 결과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당연히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 게 어쨌든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좀 수준을 좀 낮춘 상태로 시작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 자체에 대한 그 선생님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지신 선생님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행정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우리도 좀 부담이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좀 해야 될 거는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네. 결과물은 좀 어차피 선생님들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뭐 SNS 중에 이제 밴드를 사용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어쨌든 결과물이 바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야 너 하고 난 소감 거기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바로 끌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날 처리해버리니까 네. 사실 행정적으로 좀 덜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까 어떤 시간과 돈에 대한 약속처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과 어떤 그 멘토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을 좀 서로 명확하게 정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께서 사실 좀 이야기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좀 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까지라고도 얘기하실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네. 사실 투게더 프로젝트에서 멘토를 도입한 목적 자체가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네. 완전히 동아리 활동을 일임만 한다기보다는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도움을 받는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만약에 멘토 선생님이 안 계시면 행정적인 부분도 하고 애들 가르치는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투게더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그냥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임해서 어떤 동아리를 운영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교사와 멘토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어떤 이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윈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서로에게 바라는 점, 네, 뭐 여기는 아직 오늘 못하지 못하겠지만, 서로의 바라는 네, 아니면은 뭐 멘토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또 이제 학생들이나 바라는 점이 그런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역할 분담이 있어서 당연히 그 선생님들이 저보다 아이들을 더 잘 알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하나의 영상 만드는 그거를 아이들과 그 체험을 하면서 그런 걸 가르치러 온 거지. 사실상 전문적인 그쵸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어찌됐건 교육을 받으시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어떤 이 절차를 이미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점에서 그 선생님들의 뭐 정말 소소하게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부터 작은 지도들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처음부터 뭐 이렇게 저는 원래 본업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선생님들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존중을 해주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게 좋은 거. 반대로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런 파트에 대해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면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얻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그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쭉 말했던 거긴 하지만 그 어떤 소통의 방식에서 잘 소통을 하고 잘 신뢰를 쌓고 자 이런 그 밸런스를 맞추면 이제 되게 평화적으로 수업을 쭉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연장의 연장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뭐 멘토 선생님과 교사 중에서 두 사람 중에 책임을 질 사람은 사실은 교사죠. 그래서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도 아까 애들 데리고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좀 되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들을 굳이 밖으로 데려나가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뮤지컬을 보여주는 이 활동이 좀 이제 무모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안전과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선생님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항상 선생님이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반 것들이 만약에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결과 기대치를 확실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이 자기의 어떤
원래 본업이 선생님 가르치는 직업을 가르치고 있는 역할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안전하는 부분과 그리고 책임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요구에 대해서도 좀 당당하게 좀 커트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 야 이번에 이거 뭐 무대 세워 이렇게 했을 때 뭐요 정도까지밖에 저는 죽어도 못한다. 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옵션을 제시한다는 이런 네. 것들이 좀 과감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 사실 우리도 좀 덜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과 책임 그 두 가지 음. 선생님으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험한 말이나 아이들이 오해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신 적이 없어요. 되게 그런 부분은 이제 믿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덧붙이자면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기나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 또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자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그 담당 교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수업하실 때에 어떤 언행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 지켜야 될 부분들을 꼭 지켜주신다면, 특히 안전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이제 평화롭게 순탄하게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생각해보니까 저희 학교가 되게 압박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아니, 저희 학교 그러니까 아까 말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전혀 뭐 관리자분들께서 압박을 주시진 않고, 오히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혹시 보시는 관리자 혹시나 보실까봐 갑자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판을 잘 짜주시거든요. 네. 저희 교장 경우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걱정하시죠. 네. 조심하라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관리자분들께서 좀 안전에 대한 염려만 하시고 맞아요. 그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는 예. 그냥 믿어주시는 게 예. 아니, 전혀 이재현 선생님의 학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뭐냐면은 이게 사실 언행을 정말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사실 이제 아까 언급했으니까 프리랜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의 태도가 사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예의하게 혹시라도 조심한다 하고 좀 열심히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은 저희 멘토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닐 거고 분명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그게 분명 본업이 선생님들이 아니고 본업이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분명히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우한 거보다 그냥 네. 그렇죠. 뱉어내는 게 예. 가만 네. 시작을 하면은 네. 계속 네. 고이거든요. 뱉어내면 어쨌든 해결.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연관된 얘기인데 조금 사실 다 이제 본인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실 정말 다 유해지고 맞아요. 편해진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당연히 선생님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을 거고 저희들도 멘토들도 현장성이 있고 지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프라이드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목적은 과정이니까 이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해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게 목표니까 그 전문성에 대한 프라이드를 약간만 내려놓으셔도 훨씬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좋은 팁이네요. 네. 전문성을 좀 맞아요. 내려놓으면 네. 각자의 전문성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진짜 편안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가 많이 나오는 말이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의 이야기에서도 오프 더 레코드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오프 더 레코드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어떤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산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우리 학교에 이 동아리에서 올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가 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야지 계획을 또 같이 세워나갈 수 있고 중간에 트러블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상황도 사실 멘토 선생님보다는 담당 선생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전달을 드리면서 풀어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멘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대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원주 선생님께서 굉장히 뭐 행정적이나 예산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할애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심지어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교류함에 있어서 내가 멘토로서 조금 더 이 동아리나 특성화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더 이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좀 다른 누군가와 내가 대체 가능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생각들은 이제 배려를 그만큼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알다 보니까 저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 내가 뭐 선생님과 함께 더 협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이라 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멘토분들에게 조금 더 저도 이제 약간 편안하게 다가가심이 어떨까 하는 그냥 사실상 저도 막 아이들한테 뭐 혹시나 제가 상처 주지 않을까 봐 조금 걱정돼요 이런 말도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제가 오늘 혼을 냈는데 이제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오프 더 레코드의 다른 방식이지만 뭐 아까 말씀해주신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제 교류에 있어서는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별 말이 아닌데 멘토 선생님은 굉장히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한 것도 맞아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면 활동 오늘 하지 말까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도움을 드리고 그 정도 말을 해도 강도 선생님보다 네. 뭐 좀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면, 그러니까 교사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한 명으로서 참여를 해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배우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 뭐 영상 촬영할 때 카메라를 찍는 방법은 저렇게 지도하는 거, 이걸 사실 보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이란 걸 내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책임 좀 덜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저는 그냥 뭐 1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의견을 내면 그냥 하다가 뭐 별로 안 좋은 애들이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막 제가 이거 찍어보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음 게 막 어디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애들이 생각 안 하고 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같이 그냥 배우시면 들어가서 그게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렇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전문성이 네.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배울 점이 점이 있죠. 좋아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고 있으신 저희 선생님들, 멘토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 마디씩,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동지이지 절대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하고 뭔가 이런 대상보다는 서로 함께 협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김찬호 멘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훌륭하다. 선생님들하고 멘토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프 더 레코드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좀 서로 자주 보여주시면서 같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배민호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일단 재미있게
맞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 안에서 그리고 이 투게더 프로젝트의 목적을 먼저 좀 생각하고 조금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아마 문제는 크게 안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저희 학교 항상 그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제 동아리를 하니까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좀 감사할 분이 상당히 많죠.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내일 당장 뭘 촬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보내주세요. 오케이. 근데 이런 관계까지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 아까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뭔가 멘토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시작되는 동아리들이 15%,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던 거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서로 그냥 좀 내려놓고 얘기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토 선생님이 있음으로써 뭐가 제일 좋으냐면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의 확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아지고, 근데 좀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길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좀 부담 없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뭐든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저도 뭐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서로 어찌됐건 소통을 잘 하시면서 그 밑바탕 안에 이제 신뢰와 믿음을 쌓으시면서 책임감 있게 잘 하시면 아마 좋은 어떤 결과물은 못 나오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어떤 그런 체험 경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소영생하고 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신뢰가 많이 쌓였어요. 되게 고마움도 많고 또 이제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일이 많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멘토와 이제 매칭이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정말 그 끈끈한 신뢰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동아리 활동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작업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계속 나왔던 말씀인데 사전에 어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덕스를 이용해 가지고 좀 그런 스케줄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빠르게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주시면 진짜 서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멘토분들과 선생님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멘토분들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자긍심, 어떤 전문성들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욕심을 좀 낮춰주시고 신뢰 관계를 잘 쌓으신다면 문제 없이 잘 동아리 활동, 투게더 프로젝트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를 비롯해서 또 멘토분들, 또 선생님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